안녕하십니까. 산업소리과 김현재 교수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티그용접 장치 설명에 이어서 오늘은 티그용접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장치 설명 때 한번 보셨죠? 이게 티그용접기의 정면 판넬 모양입니다. 자, 이 용접기를 가지고 이제 티그용접을 할 텐데요. 그 티그용접 방법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씨가 좀 보기가 작으실 텐데요. 양해 바라고요. 자, 일단 티그용접이라 함은 이러한 계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모재와 텅스텐 전극 사이에 용접 전원과 오조파 발생 장치를 이용하여 아크를 발생한다라고 써 있는데 말은 뭐 이렇지만 간단합니다. 연두색 이렇게 뾰족하게 바늘처럼 생긴 것이 텅스텐 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텅스텐 전극. 이 텅스텐 전극에 고주파 발생 장치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토치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 고주파 발생 장치가 동작을 해서 전극으로 전달이 되고요. 전극 끝에서 이제 전자가 방출이 되게 됩니다. 그럼 전자가 튀어나가서 모재와 충돌하면서 열이 발생하고요. 모재는 급격하게 용융돼서 샘물화 될 겁니다. 그래서 전극에서는 열만 방출을 하는 거고요. 모재가 녹으면 그 녹은 용융지 안으로 용접봉을 직접 사람이 손으로 밀어 넣어서 용접하는 방식이 바로 티그 용접입니다. 자, 이러한 방법으로 용접이 되는데요. 자, 두 번째 보실까요? 불활성 가스가 분출되어 텅스텐 전극과 아크 및 용융지 등을 보호한다라고 써 있는데요. 자, 그래서 지금 티그 용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용접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하나 더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용접이라고 하는 것은 각 분리되어져 있는 A와 B의 모재라고 표현하겠습니다. A와 B의 모재가 있으면 이것은 분리되어 있죠. 두 개로. 근데 이것을 한 덩어리, 하나의 덩어리로 만드는 것이 용접입니다. 그죠? 쇳덩어리가 서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 분리되어 있는 쇠를 하나의 덩어리로 만들어지는 이 작업을 용접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열을 가하게 됩니다. 열을 가해서 A와 B 모재가 다 용융 상태, 즉 샘물로 변해야 되죠. 용융 상태를 만든 다음에 두 모재를 서로 밀어붙이거나, 또는 이 A와 B 모재와 가장 유사한 금속으로 이루어져 있는 용접봉, 용가제를 같이 첨가해서 같이 녹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튼튼한 용접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조건을 보면 반드시 딱딱한 쇳덩어리에 열을 가해서 그 A와 B 모재가 용융 상태로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용접의 조건이죠. 용접의 조건이죠. 자,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딱딱한 고체로 있을 때의 쇠와 쇠물, 용융 상태인 쇠를 한번 알아봐야 합니다. 딱딱한 고체일 때의 쇠는 대기 중에 섞여 있는 산소라던가 질소의 해를 그렇게 크게 받지 않습니다. 뭐 아예 안 받는다고 할 수는 없어요. 쇠를 밖에 이렇게 비가 오고 뭐 눈이 오고 바람이 부는 바깥에 그냥 노출시켜 놓으면 오랜 시간 경과함에 따라서 표면에 녹이 쓴다고 표현하죠. 산화철로 변하죠. 산화된다고 합니다. 자, 근데 그 산화되는 것이 굉장히 오랜 시간도 걸리고요. 극히 표면 일부분의 산화가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합니다. 근데 용접에서 열을 가해서 급격하게 빠른 시간 안에 용융 상태로 만들면 대기 안에 있던 산소와 질소가 엄청난 해를 끼치게 되죠. 자, 산소가 용융금속이랑 혼합이 되면, 섞이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산화됩니다. 즉 녹이 쓴다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굉장히 용접성을 떨어뜨리죠. 산화되고. 또는 대기 중에 있는 질소가 들어가게 되면 질화된다고 표현합니다. 질화. 이거는
다공성 물질을 생성시킵니다. 용접을 하고 난 후에 씻고 난 후에 이렇게 용접부를 보면 용착금속 바깥으로 굉장히 아주 작은 구멍들이 쏭쏭쏭 뚫려 있는 그러한 기포를 생성하는 게 바로 질소죠. 즉 산소와 질소라고 하는 이 대기 성분 중에 산소와 질소라고 하는 놈은 용접에 굉장히 해를 끼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용접했을 때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열을 가해서 용융 상태로 만들어야만 용접이 되는데 용융 상태가 되어질 때 대기로부터 이 용착금속, 용접금속 부분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TIG 용접에서는 이 용융 상태의 금속을 무엇으로 보호하냐면 바로 보호가스. 뒤에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요. 보호가스로는 보통 아르곤이나 헬륨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 헬륨을 쓰는데 불활성 가스라고 하죠. 아르곤이나 헬륨 가스를 분사해주는 겁니다. 용접부에 계속 분당 10리터 또는 15리터, 20리터 용접 모재의 두께나 깊이, 홈의 깊이에 따라서 분당 10에서 15리터씩 계속 분출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용접부는 오로지 아르곤이나 헬륨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 안에서 용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나 질소가 용접부 안으로 침투할 수 없도록, 그래서 차단해서 아주 클린한 용접부를 얻을 수 있도록 보호가스를 분출해 주는데 그 보호가스는 아르곤과 헬륨이 있다는 거예요. 요걸 먼저 인지를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TIG 용접은 텅스텐과 모재 사이에서 전류를 발생시켜서 용접을 한다. 또 용접 중에 용접 금속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활성 가스를 분출해준다. 그 종류는 아르곤과 헬륨이 있다. 자, 그런 겁니다. 용가제 송극은 수동 혹은 자동으로 첨가하여 용접한다. 용가제, 용접봉을 뜻합니다. 용접봉. 용접봉은 수동 또는 자동으로 공급하는데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수동 TIG 용접이기 때문에 용접봉은 사람이 손으로 밀어 넣어서 공급해주는 방식을 채택합니다. 그림에도 나와 있죠? 용접봉은 손으로 밀어 넣어줍니다. 자, 뒷장화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은 텍스트만 잔뜩 있죠. 설명을 이어가서 더 자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보이지 않더라도 좀 들어주십시오. 자, 사용되는 보호가스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TIG 용접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호가스가 어떤 건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자세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사용되는 보호가스의 특징은 아르곤과 헬륨이 있어요. 일단 TIG 용접에 사용되는 보호가스는 아르곤과 헬륨이 있다는 겁니다. 보호가스를 왜 써야 되는지는 전장에서 이야기했죠. 용융된 금속에 그저 해를 미치는 인자인 산소나 질소가 대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용융금속, 용접을 할 때 질소나 산소가 용착금속, 용융금속이랑 반응하지 못하도록 용접에 해를 미치지 않는 아르곤가스나 헬륨가스를 분사해줘서 보호막을 형성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호가스 역할을 보면 산화 및 질화를 방지한다라고 써있어요. 산화, 산소가 용융금속에 섞여서 산화철을 만들어 버리죠. 그러면 굉장히 강도가 현저히 떨어지거나 용접성에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고요. 질화, 질소가 용융금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질화된다. 그래서 다공성 물질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용접부에 기포가 뽕뽕뽕 이렇게 뚫려 있으면 강도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산화나 질환을 방지할 목적으로 보호가스를 쓰는 거고요. 그래서 보호가스로는 아르곤과 헬륨이 있다고 했는데 한번 차이점을 알아볼게요. 왜 아르곤과 헬륨이 있고 그럼 둘 중에 어느 것을 많이 쓰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TIG 용접을 어떻게 사회에서나 이렇게 회사에서 보면 다 알곤 용접이라고 부릅니다.
티그 용접, 티그 이너트 가스 용접인데 이것을 알곤 용접이라고 불러요. 그 이유가 뭐냐면 보호가스로 아르곤 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르곤 가스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보호가스 이름을 따서 알곤 용접이라고 부르죠. 자, 근데 왜 헬륨을 써놨냐면 이 헬륨 가스는 똑같이 보호 능력이 좋아요. 오히려 아르곤보다 열 전달률, 열 전달률이라고 하는 거, 모재에다가 100의 열을 줘라라고 하면 거의 100을 갖다 주는 이 열 전달률로 보면 헬륨이 아르곤보다는 굉장히 좋습니다. 열 전달률을 보면. 자, 근데 왜 시중에서는 아르곤을 많이 쓰고 알곤 용접이라고 심지어 부르기까지 하느냐라고 하면 한번 알아봐야 돼요. 헬륨은 수소 다음으로 굉장히 가벼운 가스죠.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륨 풍선이나 뭐 헬륨. 아르곤보다 헬륨이 훨씬 가벼워요. 수소 다음으로 가벼운 게 헬륨이라고 했죠. 그래서 헬륨은 가볍기 때문에 같은 1리터의 양을 뿜어준다고 했을 때, 분출한다고 했을 때 아르곤은 용접부에 충분히 머무르다가 대기로 흩어집니다. 근데 헬륨은 같은 양을 뿜었을 때 너무 가벼운 가스이기 때문에 금방 대기로 이렇게 올라가 버리고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보호 능력을 알곤만큼 내려면 굉장히 수배를 더 많이 써야만 보호 능력이 되는 겁니다. 열 전달률이 더 좋음에도 불구하고 헬륨이 너무 가볍기 때문에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적어서 더 많은 양의 가스를 분출해야 되죠.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헬륨이 비싸요. 굉장히. 자, 비싼 데다가 더 많은 양을 써야지만 보호가 되니까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보호 능력이 별 차이가 없다라면 당연히 아르곤을 선택해서 보호가스로 쓰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헬륨도 좋지만 아르곤을 선택해서 쓰는 거예요. 자, 근데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히 그런 물질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용접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클린한 용접을 할 수 있다면 비싸도 써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알곤만 이게 좋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요. 혼합가스. 자, 이게 뭐냐면 헬륨이라고 하는 놈이 열 전달률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알곤을 평상시에 쓰다가도 굉장히 두꺼운 판을 용접하거나 좀 더 잘 녹아야만 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라고 할 때는 아르곤과 헬륨을 7대3 정도로 섞어서 씁니다. 섞어서. 그래서 헬륨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알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해서 용접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혼합가스를 사용한다고 표현하죠. 자, 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요? 처음 이렇게 들으시면 굉장히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얼굴을 보고 질문을 받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리 이렇게 한번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입학을 해서 같이 함께 또 질문하면서 이야기하면 좀 더 쉽게 와 닿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서의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티그 용접에서 사용되는 보호가스로는 아르곤과 헬륨이 주로 사용이 된다. 자, 그러면 아르곤과 헬륨, 즉 보호가스가 하는 역할로 보면 용접 금속의 산화 또는 질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자, 그거고요. 그 다음에 아르곤과 헬륨의 차이점을 한번 알아봤더니 아르곤과 헬륨 둘 다 보호가스로는 적합한데 헬륨이 좀 더 모두에다가 열을 전달하는 열 전달률이 좋더라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열 전달률이 좋은데 가볍고 비싸기 때문에 주 보호가스로는 사용이 잘 안 된다. 주 보호가스는 아르곤을 많이 쓴다. 근데 특수한 상황, 그죠? 모재 두께가 두껍거나 모재를 빨리 녹여야 될 경우, 그때는 아르곤과 헬륨을 섞어서 믹싱해서 혼합가스로 사용하기도 한다라는 것이 여기서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전류의 특징이라는 게 있어요. 전류 특징. 자, 요거 좀 난해하고요.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시험에 이게 안 나온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이것을 그림이나 어떤 실물로 보여주면서 설명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되는 전류 특성이라는 게 뭐냐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직류의 전극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직류의 전극성, 직류의 역극성이라고 써 있습니다. 직류의 역극성. 자, 이것이 뭐냐면 티그 용접기 우리 장치 설명을 드릴 때 티그 용접기로 전류를 교류 전류도 쓸 수 있고 직류 전류도 쓸 수 있다. 토글 스위치를 DC에 놓느냐 AC에 놓느냐에 따라서 교류와 직류 둘 다 쓸 수 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전류 특성에 보면 교류는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직류로 선택해서 용접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용접기가 이렇게 있는데 2차 케이블을 보면 이렇게 케이블이 두 개예요. 하나는 모재에 들어가게 연결이 되는 선이고요. 하나는 용접 토치 또는 정극 쪽이라고 표현합니다. 정극봉 쪽이라고. 즉 용접을 실제 하는 용접 토치 쪽에 연결되어 있어요. 선이 두 가닥이 있는데, 그죠? 이렇게 나와 있는 2차 케이블이 하나는 모재로 가고 하나는 용접 토치 쪽으로 가는데, 모재가 플러스로 체결되고 토치 쪽이 마이너스로 체결되면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거는 직류의 전극성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직류의 전극성으로 연결되어 있다. 직류 전극성. 자, 이게 뭐냐면 모재가 플러스 쪽으로 체결되어 있고 용접 토치 쪽은 마이너스로 체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직류의 전극성으로 체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반대로 모재가 마이너스로 체결되어 있고 용접 토치 쪽이 플러스로 체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직류의 역극성으로 체결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직류의 역극성과 직류의 전극성의 차이점이 있으니까 이걸 구분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분을 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구분하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집중을 좀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기 써 있습니다. 직류의 전극성은 모재가 플러스 전극봉이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직류의 전극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체결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모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모재가 이렇게 있고 모재가 플러스로 체결되어 있고 용접봉 쪽이 마이너스로 체결되어 있으면 플러스인 모재 쪽으로 열이 70%가 전달이 되고요. 용접봉 쪽은 30%를 가져가게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열의 분배율. 용접을 하면 플러스 쪽으로 체결되어 있는 쪽이 항상 열을 많이 받아요. 많이. 열 분배율이 7대3입니다. 7대3. 플러스 쪽이 7, 마이너스 쪽이 3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모재가 열을 많이 받으니까, 모재 쪽이 70%의 열을 받으니까 깊이 녹아요. 모재가 잘 녹는다는 소리입니다. 모재가 깊이 녹아 들어가니까 비드 폭이라고 하는 이 폭은 굉장히 좁게 나타나요. 자, 현상, 용익 깊이. 용익 깊이는 모재가 녹아 들어가는 깊이를 용익 깊이라고 합니다. 용익 깊이가 깊고 비드 폭은 좁게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직류의 전극성의 특징이다라고 합니다. 특징. 자, 반대로요, 직류의 역극성으로 체결되면 모재가 마이너스이고 전극봉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쪽이 70%의 열을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모재 쪽, 마이너스 쪽은 30%의 열을 가져가요. 그러면 이거는 용접봉 쪽이 열을 많이 가져가고 모재는 열을 덜 받죠. 덜 받기 때문에 모재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 용익 깊이가 얕아요. 되게 얕아. 많이 못 녹아요. 못 녹으니까 표면만 넓어져요. 이렇게 비드만.
용의 깊이가 낮고 비듬폭은 넓게 나타난다. 이게 직류의 역곡성의 특징입니다. 특징.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DC 직류를 쓸 때 모재에 플러스가 체결되냐 마이너스가 체결되냐에 따라서 직류의 정극성과 역극성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플러스 쪽으로 체결되어 있는 쪽이 무조건 열 분배율로 보면 70%와 30%, 마이너스 30%의 열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재 쪽이 플러스이면 모재의 용의 깊이가 깊고 미드폭이 좁다, 이런 현상을 가져가는데요. 자, 이런 차이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두꺼운 판, 그죠? 후판이라고 표현합니다. 두꺼운 판을 용접할 때는 모재가 두꺼우니까 이 두꺼운 게 빨리 녹아야지 용접이 빨리 진행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직류의 정극성으로 체결하면 모재가 빨리 녹아요. 그래서 용접이 빨리 진행됩니다. 그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용접하고자 하는 모재의 두께가 얇아요. 얇은데 정극성으로 체결하면 얇은 데다가 모재가 열을 더 많이 받으니까 금방 구멍이 나겠죠. 그죠? 구멍이 뻥뻥 뚫릴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직류의 역극성으로 체결하면 모재 쪽에 30%의 열만 가니까 모재에 구멍이 좀 덜 나겠죠. 이런 특성을 이용해서 용접을 하면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류 특성도 알아봤고요. 보호가스도 한번 알아봤어요. 네, 세 번째로 알아볼 게 뭐냐면 사용되는 토치의 종류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번 볼까요? 그림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있네요. 자, 이렇게 생긴 것들을 우리는 티그 용접 토치라고 해요. 티그 용접 토치. 실제 용접을 하는 티그 용접 토치라고 하는데요. 자, 그림에서 보는 게 이게 토치죠. 자, 얘는 보니까 T자형처럼 생겼네요. 얘는 직선, 이렇게 직선으로 생겼고, 그래요. 자, 한번 볼까요? 그래서 사용되는 토치의 종류는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고 사용 전류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항상 납니다. 형태에 따른 분류는 생긴 모양입니다. 아까 보셨듯이 T자형으로 생겼냐, 직선형으로 생겼냐, 뭐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까 보시면 죄송합니다. 잘 안 나오네요. 이렇게 T자형으로 생겼죠. 이렇게 T자형. 이거를 우리는 T형 토치라고 불러요. T형 토치. 또는 건형 토치라고도 부릅니다. 총처럼 생겼다. 뭐 총처럼 생기진 않았어요. 근데 건형 토치라고도 불러요. T형 토치, 건형 토치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자, 그다음에 이렇게 직선으로 생긴 걸 우리는 직선형 토치 또는 펜슬형 토치, 펜처럼 생겼다 해서 펜슬형 토치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시험에 어떤 식의 표현 방법으로 나올지 모르죠. 그래서 둘 다 알아봐야 됩니다. T형 토치 또는 건형 토치, 직선형 토치 또는 펜슬형 토치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건 T형 토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요게 이제 넥입니다. 넥, 목인데요. 목이 좀 길어요. T형 토치보다 목이 훨씬 좀 길죠, 이렇게. 이 목이 긴 토치는 T형 토치처럼 생겼으나 여기 목 안에 플렉시블 도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플렉시블한 도관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 목을 힘을 줘서 꺾으면 원하는 방향으로 목이 꺾여집니다. 이렇게 꺾여져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용접이 항상 편안한 자세, 편안한 평판만 용접하는 게 아니라 원처럼 이렇게, 그죠? 곡선을 가지고 있는 파이프 형태도 용접을 해야 되고요. 후미진 곳, 구석진 곳, 막 이런 것도 용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토치가 각도가 이렇게 목이 이렇게 휘어져서 후미진 곳이나 구석진 곳에 이렇게 토치를 집어넣고 용접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목이 좀 꺾일 필요가 있죠. 이걸 우리는 플렉시블형 토치라고 합니다. 플렉시블형 토치. 자, 그래서 형태에 따라서 분류하면 T형 토치, 건형 토치, 직선형 토치, 펜슬형 토치, 플렉시블형 토치, 이런 세 가지의 형태가 있고요. 사용 전류에 따른 분류를 보면요. 사용 전류를 세게 사용할 거냐, 뭐 적은 양을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공냉식 토치와 순냉식 토치로 구분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용접을 하게 되면 토치, 아까 이렇게 보시면 손잡이가 있어요. 토치에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잡고 용접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전류가 계속 흐르다 보니까 이 손잡이, 사람이 손으로 잡고 용접하는 이 부분, 손잡이 부분이 굉장히 열이 발생을 합니다. 열이 엄청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잡을 수 없을 정도의 열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러면 토치가 뜨거우니까 용접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발생하는 열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열을 좀 다운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토치 안쪽으로 물이 흐르는 호수, 물 호수를 집어넣어서 차가운 물을 계속 순환하면서 토치에서 발생하는 열을 빼앗아 가는 방법을 우리는 수냉식 토치라고 합니다. 수냉식 토치. 그래서 물을 계속 이렇게 순환시키려면 워터펌프, 물을 계속 밀어 넣어주는, 순환시켜주는 펌프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수냉식 토치라고 하고, 워터펌프가 달려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한번 생각해 보고요. 공냉식 토치는 뭐냐면 워터펌프가 없어요. 물을 순환하는 방식이 아니고 보호가스로 알곤과 헬륨을 쓴다고 아까 전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보호가스. 알곤을 쓰죠. 알곤은 그죠? 압축되어 있습니다. 병에 한 130kg 정도로 압축되어서 담겨져 옵니다. 그래서 이게 압축되어 있는 가스를 뽑아 쓰면 굉장히 온도가 다운돼서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차가운 가스가 나오죠. 그래서 그 보호가스가 흐르는 것만으로도 발생하는 열을 해소할 수 있다. 요것은 아주 낮은 전류를 사용할 때겠죠. 그렇죠? 그렇게 판단됐을 때 사용하는 방식이 공냉식이에요.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게 아니고 보호가스가 순환하는 것만으로도 발생하는 열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때. 자, 그래서 그 분류되어지는 사용 전류가 뭐냐면요, 200A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분류돼요. 200A 이하, 200A보다 낮은 전류로 용접을 사용하면 공냉식 토치를 써도 된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200A 이상을 쓴다라고 했을 때 반드시 수냉식 토치를 사용해야만 토치에서 발생하는 열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뭐 그냥 이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지 꼭 200A 이상을 쓰는데 한 5분 용접하고 용접 안 할 거야. 그럼 굳이 수냉식 안 써도 됩니다. 지속적인 용접을 한다라고 판단됐을 때의 기준이죠. 그래도 시험에 나오니까 200A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200A 이하는 공냉식, 200A 이상은 수냉식 토치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간단하게 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주로 사용되는 전극봉의 종류 및 특징이 있는데요. 이거 시험에 꼭 나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그렇지만 간단하게 이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이게 텅스텐 전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텅스텐으로 이루어져 있는 막대기입니다. 막대기인데 이게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이게 빨간색으로 한 1cm 정도 색깔이 칠해져 있습니다. 색깔이. 이거 한번 그림을 보시고 설명 이어갈게요. 자, 보시면 TV 용접에서 주로 사용되는 전극봉의 종류와 특징. 전극봉의 종류는 토륨 전극, 순텅스텐 전극, 지르코늄 전극, 란탄, 세륨 여러 종류가 있어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시험에 주로 나오고 또 우리가 주로 사용할 것만 이번 시간에 다뤄볼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토륨 전극과 순텅스텐 전극이에요. 자, 전극은 아까 그림에서 뭐 자세히는 못 봤지만 텅스텐이 주 원료고요. 텅스텐 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텅스텐 전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텅스텐이라고 하는 물질은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고용융점을 가지고 있죠. 3,400도 이상이 돼야지 녹기 시작하고 딱딱하고, 그죠? 이런 금속입니다. 그래서 텅스텐 전극으로 사용되는 게 주로 이렇게 용융점이 높은 금속인 텅스텐을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자, 텅스텐에다가 토륨이라고 하는 물질을 1에서 2% 정도 섞어 놓은 거를 우리는 토륨봉이라고 해요. 순텅스텐은 아무것도 섞지 않은 것을 순텅스텐이라고 하고요. 근데 토륨 전극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순수한 텅스텐에다가 1에서 2% 토륨을 섞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 중에 1, 2% 토륨을 섞었다고 하더라도 색이 확 변하거나 물질이 확 변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토륨이랑 순탕스텐이랑 이렇게 구분지어 놓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 그냥 고유 금속의 광택을 가지고 있는 그냥 똑같은 금속 막대기죠. 어느 게 토륨인지 어느 게 순탕스텐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식별색이라고 하는 걸 칠해 놓는 거죠. 식별색. 자, 이렇게 막대기가 있으면 1cm 정도에다가 적색을 칠해 놓으면 이거는 토륨봉입니다. 토륨. 네. 그 다음에 똑같은 막대기인데 1cm 정도에다 녹색. 녹색을 칠해 놓으면 이거는 순텅스텐봉입니다. 순텅스텐. 네. 자, 저게 식별 코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륨봉의 식별 코드가 뭐냐라고 하면 적색 또는 빨간색이라고 합니다. 순텅스텐의 식별 코드가 뭐냐, 식별색이 뭐냐라고 하면 녹색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저게 무슨 차이가 있어서 저렇게 구분을 하고 써야 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토륨 텅스텐은 일단 식별색은 적색이고요. 특징은 토륨을 1에서 2% 정도 함유한 정극으로 직류전원에 좋다. DC. 직류전원에, 그러니까 주로 전원을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DC, 직류도 쓸 수 있고 교류도 쓸 수 있는데 직류로 사용할 때 좋은 용접봉이 토륨입니다. 그리고 주로 철계통 또는 스테인레스강 종류의 용접에 주로 쓰이는 게 토륨입니다. DC에 강하고, 직류전류에 강하고 주로 철계통이나 스테인레스강을 용접할 때 주로 토륨봉을 쓴다는 것이. 순텅스텐입니다. 순텅스텐은 순수한 황색이죠. 순수한 텅스텐이죠. 식별색은 녹색이고요. 특징은 순수 텅스텐으로 교류, AC, 교류 전원에 특히 좋고요. 알루미늄 용접 또는 비철 금속 용접에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게 순텅스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들어와서 이제 용접을 하게 되면 토륨봉과 순텅스텐봉을 교차해가면서 주로 많이 쓰게 됩니다. 자, 우리가 란탄봉이나 세륜봉이나 여러 가지 봉들이 많아서 그 봉들도 다 알아봐야 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로 알아보고요. 들어오면 또 같이 이렇게 봐가면서 실물을 또 보여주고 또 만져보고 또 용접을 해가면서 차이점을 알아가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너무 열심히 떠드는 영상을 쳐다보시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짧게 끊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 연결해서 계속해서 TIG 용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